영국 프리미어리그의 2023-24 시즌이 단 한 경기가 남으면서 팀별 개인별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즌의 활약상이 통계로 모두 확인되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최악의 크로스 정확도를 보여준 선수가 토트넘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유럽리그의 통계를 분석하는 후스코어드는 100번을 시도했을 경우 성공률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선수 통계에 따르면 크로스를 가장 많이 올린 선수는 루턴타운의 미드필더 알피 도어티였습니다. 도어티는 오늘까지 327개의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가 197개로 7번째, 메디슨이 127개로 18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쿨루셉스키가 88개로 37번째, 브레넌 존슨이 67개로 59번째였습니다. 손흥민은 34개로 112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페드로 포로와 메디슨이 크로스를 가장 많이 올렸는데 순위도 거의 상위권일 정도입니다. 결국 이 두 선수의 크로스 정확도를 확인하면 토트넘의 공격력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연출시켰는지를 알게 됩니다. 크로스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크로스의 정확도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정확도는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40%가 넘어서면 우수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혹 대단한 선수라고 하면서 주목할 때에는 크로스 정확도 100%라고 소개하고 모두들 와우하고 놀라워합니다. 크로스 정확도가 30%대가 일반적이고 20%대 밑으로 떨어지면 최악의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드필더에서 뛰는 중원의 선수들이 20%대 미치면 공격수들이 헛고생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크로스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직접 골문 안까지 치고 들어가거나 짧은 패스로 컷백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크로스 정확도를 가진 선수 2명이 토트넘에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이 17.3%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번 크로스를 올려서 17번가량이 정확했고 나머지 83번이 엉뚱한 곳에 가거나 상대 팀에게 날아가면서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기다리다가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 팀 선수에게 날아간 경우에는 공격수가 갑자기 수비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악의 크로스 정확도에서 2위를 기록한 선수는 18.8%의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입니다. 포로는 포스텍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 때문에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공격수에 제대로 된 크로스를 넘겨줘야 하는데 도리어 최악의 크로스만 넘겨준 꼴이 된 것입니다. 후스코어드에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토트넘 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브레넌 존슨을 그 순위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처럼 공감한다는 팬들이 많습니다. 메디슨은 항상 너무 늦게 주고 포로는 아무데나 대포알처럼 쏘고 만다. 역시 토트넘의 경기력이 확 이해가 되는 통계이다. 포로의 문제점은 부정확한 크로스보다 수비를 텅텅 비워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팬들 중에 메디슨과 포로를 좋아하는 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능력이 좋았다면 메디슨의 크로스 능력이 빛이 났을 것이다. 메디슨과 포로가 아무리 넘겨줘도 박스 안에 공격수가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대부분 뭐같이 넘겨줘도 손흥민은 크로스를 받았어야 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입니다. 문제는 받는 쪽이다. 손흥민은 헤딩을 전혀 받지 못한다. 손흥민에게 넘어갈 때 꽤 나쁜 크로스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공중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는 매우 좋은 크로스를 넘겨주지만 앞에 있어야 하는 3명 공격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메디슨과 포로가 크로스를 잘 넘겨주는데 손흥민이 잘 받아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프리미어리그의 통계 중에 스루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비수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를 말합니다. 이런 정교한 패스는 상대의 팀의 수비를 뚫고 공격 기회를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스널의 미드필더 웨데가르드가 39개로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첼시의 콜파머가 26개, 리버풀의 아놀드가 22개로 네 번째와 6번째에 올라왔습니다. 리버풀의 살라가 18개로 8번째, 맨시티의 포든과 토트넘의 손흥민이 15개로 공동 12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메디슨과 포로가 13개, 쿨루셉스키가 12개, 로메로와 사르가 6개씩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 선수들에게 정교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 기회를 만든 기록이 팀 내 1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크로스 정확도가 좀 더 높았다면 공격력이 더 매서웠을 것이고 득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의 맨시티전 1대1 상황을 가지고 말이 많은 토트넘 팬들입니다. 수도 없이 원샷 원킬의 능력을 보여주다가 골키퍼의 선방으로 득점에 실패하니까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최근 영국 풋볼 365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숫자가 많은 최고의 피니셔 10명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최고의 피니셔는 맨시티의 포든으로 올 시즌 기대 득점 9.8골에서 17골을 터뜨려 기대 득점보다 7.2골을 더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터뜨린 가운데 기대 득점보다 6.1골을 더 성공시키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첫 번째 시즌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엉망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사우디 이적은 당연하고 쿨루셉스키의 이적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 2명을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한 명은 브렌트포드의 스트라이커 이반 토니이고 다른 한 명은 경험이 많은 측면 윙어까지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새로운 측면 윙어는 손흥민뿐 아니라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에게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가는 베르너가 토트넘과 완전 영입 계약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텍 감독의 공개 선언대로 10여 명이 나가고 초대박의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매체 빌트는 토트넘이 올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의 오마르 마르무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르무시는 최전방은 물론 좌우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폭발적인 스피드가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39경기 16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이집트 대표팀 소속으로 제2의 모하메드 살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스퍼스웹은 토트넘이 이번 여름 페에노르트의 미드필더 마츠비퍼의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 24세로 네덜란드 국가대표인 마츠비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꾸준한 활약으로 유럽리그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 관련 사이트인 더하드 태클은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의 하피냐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인 하피냐는 올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21골 1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만 27세의 하피냐는 6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매겨져 있는데 토트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솔직히 전부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스쿼드마다 최고의 선수 2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최고의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날아다니고 득점왕에 이어 리그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이 그런 축구 한번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포스텍이 이번 여름에 실망시키지 말기를 기대해야겠죠.